예. 1주택으로 그냥 거주하시는 주택이시네요. 예, 거주 중인 주택입니다. 그러면 매도를 계획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네.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네. 이제 좀 더 새 아파트 아니면 네. 좀 더 나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3기 신도시다 뭐다 이런 이슈도 있고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네. 매도를 하고 나서 아까 광명 네.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예. 다른 지역으로 바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해서 네. 지금 매도하신 범박동 가격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조정이 되는 시기에 조금 더 나은 다른 지역 가격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어차피 방향성 자체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한테는 거주에 대한 편리성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은 머릿속으로 어디에 뭘 사는 게 돈이 더 될까요를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 전략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3기 신도시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네. 번째로는 아파트를 그냥 내가 산다, 매수해가지고 당장에 들어갈 집을 산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세 네. 번째로는 나중에 좀 떨어졌을 때 갭 투자를 통해서 일단은 전세 끼고 조금 비싼 지역을 잡아놨다가 예. 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가격 대비해서 전세금 빼주는 돈은 사실 많이 부담되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출이 그만큼 더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런 아. 부분도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나중에 정비사업, 재개발 같은 형태를 통해서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아파트라는 상품에 대한 옵션 상품이거든요. 예. 아파트 가격 따라서 흘러가는 거.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매도하고 어떤 매수 전략을 선택을 하시던지 간에 네. 전반적인 큰 시장상의 시점 선택을 잘하면 다 성공할 수가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아,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매도를 안 하신 상태에서 그냥 고민만 하시면 이 네. 어떤 기회도 오기는 힘들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저는 시점입니다. 언제 팔고 언제 사느냐. 네. 뭘 팔아가지고 뭘 사느냐는 두 번째라고 저는 봐요. 아, 그 시점은 네. 어떻게 저희가 미리 예측하거나 네.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보고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 알았으면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지도 못해요. 예. 그런 것들은 중앙은행의 총재 같은 분들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부터 떨어지고 몇 년 몇 월부터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주변 여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가격이 떨어지려면 두 가지입니다. 수요가 급하게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공급이 급하게 늘어나거나.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주였나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의 현상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신축, 시청자님 말씀하신 3기 신도시 같이 신축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넣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신축을 분양하는 게 공급이 아니라 신축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들어가야 공급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신축 입주가 대규모로 이어질 시기가 언제냐면 2027년도, 8년도는 돼야 될 걸로 저는 봐요. 예. 아무리 빨라도요. 아. 그러면 두 번째,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들에 대한 공급은 뭘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시장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는 게 바로 공급이거든요. 네. 이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럼 수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고 그냥 내가 한 집 사서 거주하려는 수요가 있다 쳐요. 네. 이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 일단 신축 입주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 지금은 당장 투자로서 혹은 거주로서 집 사려는 수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전 청약 같은 일종의 수단을 쓰는 거죠. 2027년도 입주하더라도 당장 올해 그거에 대한 권리를 미리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집 살려고 안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수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실시를 하는 거고 실제 입주는 한참 세월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공급으로 시장 깔아앉히려면 기존의 재고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 42%는 그냥 거주하는 1주택자고 한 18% 정도가 다주택자란 말이에요. 네. 누구한테 팔라 그래야 될까요? 다주택자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전략을 펼치냐면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예. 못 버티게 내놓으라고. 아, 그런데 그러면서 수요도 이렇게 깔아앉혀야지만 효과가 좋으니까 일단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서 사실 거주하려는 수요는 막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집이 네. 필요해서 집을 산다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 수요 차단하려고 여기다가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를 엄청나게 때려버렸어요. 네. 문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다주택자도 같이 걸려버리니까 오히려 공급은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도 같이 줄어들어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래량만 엄청 감소해버린 이게 지금 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요인 측에서 이미 매수 심리가 하나씩 깔아갖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DSR에 대한 시정은 예고가 되어 있고 그게 시행돼 버리면 이미 지금 쌓여져 있는 규제들 예를 들어서 9억 초과 분양가에 대해서는 중도금집단 대출 없다. 아니면 15억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안 해준다. 이런 식의 규제가 DSR하고 맞물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요 요인들이 많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그렇다 그래서 거주 원하는 분들이 당장에 다 나중에 집 사겠다. 지금 안 살래. 이렇게 포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월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시간이.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몇 년, 아니 몇 년이라기보다는 뭐 몇 달, 몇 주 동안은 계속 변동성 장세처럼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더라도 이런 정도 수준에서 계속 흘러가다가 점차 하방으로 갈 것으로 보는 게 전체 시장에 대한 제 시각이에요. 아, 예. 그러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를 질문하셨잖아요. 네. 올라온 세월이 6년, 7년 정도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방에 떨어져가지고 6개월에 바닥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커요. 예. 은행들 다 문 닫아야 되고요. 시공사 다 문 그렇죠. 닫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착륙시키려고 쭉 정책을 써온 것이고 큰 방향성이 바뀌면 올라온 세월보다 더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년 동안 3, 4년, 4, 5년 동안은 연착륙을 해줘야지 다시 갈 수 있는 게 아파트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전체 결론. 매도를 굳이 급하게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 네. 살고 계시는 집 한 채인데 그거 네. 팔고 갑자기 어디 가서 또 사겠습니까? 다만 매수한 상태에서 그냥 거주하시려면 조금의 욕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투자에 대한. 네, 그러면 맞아요. 거주는 그냥 하시되 현금 확보를 단기간 내에 많이 모아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이사 가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